본격적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아유, 긴장된 가운데. 안녕. 아짜!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 가장 안정적으로 뿌리가 나온 애들 위주로 삽목을 해야지 된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필로덴드론 파스타처럼 삽목 만드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필로덴드론 파스타처럼 번식을 위해서 줄기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4개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가장 안정적으로는 3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를 보시면 이 부분이 탑입니다. 탑 삽수라고 하죠. 위로 올라올수록 잎이 제일 커져요. 보시면 이렇게 탑에서 나온 잎이 가장 큰 잎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새 잎도 이거보다 더 큰 잎이 나오겠죠. 이렇게 한 마디지만 이렇게 자르면 안 되고요. 탑 삽수 같은 경우에는 2마디를 자릅니다. 그 다음 줄기가 이거거든요. 한 마디 자를 거고요. 3번째 마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삽목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물에다가 꽂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수태에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상토에다가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개니까 3가지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어떤 방법이 제일 잘 되는지도 한번 저도 알아볼 겸 방법마다 장단점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삽수를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삽목을 한다고 하는데요. 삽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의 온전한 개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작은 뿌리들이 잔 뿌리들이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화분에 옮겨 심었을 때 큰 무리 없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이 삽목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묘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게 중요해요. 본격적으로 잘라보겠습니다. 필로덴드론은 순환식물이라서 몬스테라라든지 안스리움보다는 긴장감이 덜한데 그래도 식물을 자를 때는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좀 아깝기도 해요. 이 온전하게 식물을 키우고 싶은데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줄기가 굵기 때문에 카터칼로 자를 거고요. 티타늄이라서 좀 두꺼워요. 식물이 세균에 감염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줄기를 자르기 때문에요. 마디가 노출이 되잖아요. 또 세균이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이소에 가시면 알코올 수압이 있거든요. 소독을 해서 2마디를 자른다고 했습니다. 외과의가 된 기분이에요. 이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마디마다 방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탑은 물꽂이를 하겠습니다. 2마디면 잎이 2개이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물꽂이를 해서 물을 빨리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물꽂이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사선으로 자르면 면적이 좀 넓어지겠죠? 잘 드는 칼이라 아유, 긴장된 가운데. 안녕. 오유, 칼이 잘 들어가요. 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드디어 탑삽수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서 나왔습니다. 뿌리도 나와 있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 자르니까 2번째는 더 쉽게 보이네요. 이 부분, 2번째는 수태꽂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깔끔하게 짠, 이렇게 한 마디가 나왔죠. 멋진 잎이네요. 마지막 한 마디 남았습니다. 수태봉이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뿌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얘는 상토로 가겠습니다. 뿌리가 일단 길잖아요. 아무래도 흙에서 자라기는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쪽을 아이고, 겁나네. 3번째 것까지 잘 잘랐습니다. 허전합니다만 아직 잘 자라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수태봉이 좀 밀착을 시켜서 자리를 잡아주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서 이 수태봉에 뿌리가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수태봉을 해체를 해야지 되나요?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만약에 그대로 키우실 거면 해체를 안 해도 되지만 자르려고 생각을 하시면 수태봉을 포기를 하셔야지 됩니다. 뿌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려야겠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탑. 물꽂이용으로는 페트병을 잘라서 만들었고요. 여러분 한 1리터 정도 용량을 담아서 넣으려고요. 표시를 해놨어요. 식물의 보약은 물고기 똥물이라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삽목개체들에 한해서는 어항물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다는 것은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수돗물을 쓰셔도 되고요. 염소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물을 담아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물의 온도가 높아진다거나 세균이 번식이 될 수 있거든요. 항상 신선한 물을 갈아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물꽂이의 장점은 있어요. 투명한 용기에다 담으면 그날 뿌리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잔뿌리가 나오네. 확인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물꽂이는 좋은 번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리터 정도 물을 받았고요. 그리고요, 꽂았습니다. 끝. 되게 간단하네요. 그냥 다 물꽂이로 할까? 이렇게 쉬울 수가. 네, 물꽂이가 제일 간단하긴 합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물의 온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수돗물을 받는다고 하셔도 물을 한번 받아놓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차가우면 사람도 춥잖아요. 움츠러드는 것처럼 식물도 똑같습니다. 20도에서 25도 내외의 대기 온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꽂이도 마찬가지로 20도에서 25도 내외의 물 온도를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15도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식물도 힘듭니다. 물꽂이가 편리한 면은 있는데 물의 신선도를 생각을 해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면이 있죠. 그 부분만 잘 케어가 된다면 물꽂이 괜찮습니다. 습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50%에서 60% 정도의 습도만 유지를 해주면 이렇게 오픈해서 물꽂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태꽂이 하겠습니다.
조금 뿌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수태에다가 해주는 게 좋겠죠. 잎이 커서 가벼운 플라스틱 분으로 하면 좀 중심을 못 잡을 수 있어요. 수태 같은 경우에도 가볍기 때문에 토분으로 무게를 잡아주면은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토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마디는 위아래로 노출이 돼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이 상처난 부위에 소독을 해주잖아요. 새 살이 날 수 있게 해줘야 감염을 막을 수 있고, 그냥 두면은 파상풍이나 이런 거 걸릴 수 있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식물도 겉 피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속살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말리는 방법이 있어요. 수액이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꽂는다, 사람으로 치면 염증이 생겨서 썩어서 괴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하루 정도 말릴 수 있으면 굳어지겠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생수태를 감는 방법을 쓰거든요. 이렇게 감아서 해봤더니 효과가 있어요. 생수태가 항균 작용이 있다고 해서 저도 이 노출된 부위에 생수태를 감아가지고 번식을 했더니 말끔하게 이 부분이 겉에 피부처럼 딱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생수태입니다. 스페그넘 모스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건수태죠. 이 수태를 말리면 건수태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좀 붙였어요. 반대쪽도 일종의 후시딘, 마데카솔, 이제 상처 난 곳에 발라주는 연고, 앞뒤로 붙여주면 마음이 편합니다. 수태를 넣어야 되겠죠. 수태도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삽목용으로 적당하고요. 건수태를 물을 묻혀가지고 쭉 짜주시고요. 수태꽂이 같은 경우에는 바닥재를 넣지 않으셔도 돼요. 풀어주세요. 감싸듯이 위아래로. 투명 플라스틱 분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뿌리의 상태를 볼 수 있으니까. 뿌리가 나오면 화분으로 옮겨야지 되거든요. 볼이 넓으면은 흔들릴 수도 있어서 볼이 좁은 플라스틱 분, 그걸로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니까 잘 서 있죠. 잘 서 있으면 됩니다. 수태꽂이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지 될 게, 물꽂이보다는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지 못하잖아요. 수태가 항상 마르지 않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잎 같은 경우에도 마를 수가 있습니다. 온실에서 케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온실 케어가 안 된다면 분무를 자주 해주셔야지 됩니다. 가습기를 둔다거나 뿌리가 줄 수 없는 수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공중 습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상토에다가 심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상토 같은 경우에는 수태보다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분에다가 하면 좋고요. 바닥재는 난석 계열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분이 가볍기 때문에 난석이나 마사토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는 그냥 다 섞여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무비상토 좀 깔았는데, 화분이 크다 그래서 상토까지도 까지 담으시면 안 됩니다. 뿌리가 작기 때문에 뿌리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양만 넣어주시면 돼요. 뿌리가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주면 배탈이 납니다. 다행히 다른 아이들보다 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토로 심어보고요. 생수태를 붙여서 가운데다가 자리를 잡아주고요. 상토를 올리겠습니다. 작은 화분이 있으면요, 작은 화분으로 쓰세요. 저는 큰 화분밖에 없어가지고 작은 화분이 있으면 식물을 잡아주기가 편하거든요.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상토도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중습도가 중요합니다. 상토에 삽목한 것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물꽂이에다가는 탑삽수를 넣었고요. 수태, 상토 세 가지 방법으로 번식을 해봤습니다. 잎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증산작용을 할 거예요. 수분을 계속 방출을 할 거기 때문에 수분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수분을 뿌리에서 잡아주기에는 뿌리들이 너무 작습니다. 여기에서 수분을 방출을 하려면 그만큼의 수분을 뿌리에서 빨아 올려줘야지 되는데 뿌리는 작잖아요. 그래서 상토나 수태도 수분을 말리면 안 되는 거고요. 물꽂이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마를 일이 없으니까 물을 올려주는데 가장 좋고요.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잎들이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으면 부족한 수분을 채울 수가 없어서 시들어들게 돼 있거든요. 수태꽂이나 상토에 심는 방법은 최대한 공중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요. 물꽂이 같은 경우에는 물을 끌어올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물의 온도와 신선도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삽목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잔뿌리가 많이 나왔다 바로 상토로 옮겨 주셔야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상토 삽목은 뿌리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쉽진 않지만 새 잎이 나온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상태를 알 수 있겠죠. 화분에서 그대로 상토만 보충을 해서 키우면 되기 때문에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어요. 삽수 개체들을 케어하실 때는 빛이 너무 강한 곳에 두지 마시고요. 반그늘 공간에다가 두시면 좋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만큼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나머지 두 개체는 미스팅기 타이머를 맞춰놔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물을 뿌려주는데요. 식물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습도 유지에 좀 도움이 돼요. 서로 수분을 내뿜기 때문에. 그래서 상토 삽수 하나 하고요. 수태꽂이. 상토에 꽂은 애는 벌써 잎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태는 괜찮습니다. 처음에 자를 때는 식물이 이렇게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케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잘려나간 우리의 모체 자르고 보니까는 허전하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분명히 여기 지나가질 못해가지고 잘랐는데 똑같아요. 왜 자른 거야 나? 지나가기 힘든 거는 똑같아. 여기 계속 건드리면서 다녀야 되겠는데? 큰일 났네 이거. 더 잘라야 되나? 참 밑에가 퍼져 있어서 위에는 잘랐지만 밑에는 그대로입니다.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